안녕하세요. 구건석 성형외과 원장 구건석입니다. 오늘은 코 재수술에 대한 각각의 유형별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내 코의 상태는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어떻게 수술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 성형 후에 심각한 염증과 그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사례입니다. 8년 전에 실리콘으로 융비술을 했다가 염증이 발생해서 실리콘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4년 전에는 콧등에 필러를 주입하였고, 또 3년 전에는 실리콘과 귀연고를 이용해서 코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본원에 내원하기 2년 전부터는 코끝이 이렇게 빨개지고 꿀렁꿀렁하는 소리도 들려서 염증이 의심되어서 내원하셨습니다. 진찰한 결과 빨갛게 되었는 부분은 실리콘이 거의 뚫고 나왔고 딱지만 앉아있는 그런 상태였고, 콧등에 전체적으로 염증 소견을 보였으며 꿀렁꿀렁한 액체가 고여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간이 이마와 거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부풀어 있고요. 코끝도 많이 들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차 수술은 고형물과 염증 조직을 모두 제거한 다음에 코의 모양을 6개월 내지 1년 정도 지켜보다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2차 수술로 코를 보완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거 후에 일주일 된 모습인데 구멍이 났던 자리에 약간의 곰보 자국처럼 패이고 흉이 남았습니다. 측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콧등이 그리 낮지 않고 코의 변형이 별로 없어서 여기 패어 있는 부분만 보완해도 되겠다 하는 판단하에 제거하고 한 달 만에 코끝에 근막을 넣어서 꺼진 부분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식을 한 이후에 20개월 된 모습인데 코끝이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염증이 있을 때는 직접적으로 2차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은 실리콘과 염증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차 수술을 고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도 역시 코 성형 후에 발생한 염증과 이에 따른 부작용 사례입니다. 이분은 25년 전에 L자 실리콘을 이용해서 비계방으로 융비술을 했으나 코끝에서 실리콘이 비치고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8년 전에 강남의 모 성형외과에서 일자 실리콘으로 대체를 하고 코끝에는 엉덩이에서 자가진피를 얻어서 덧대주는 그런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환자는 3년 전부터 코끝이 함몰되면서 색깔이 착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찰한 결과 실리콘의 압박에 의한 염증 반응, 피부 손상 이렇게 진단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실리콘을 제거하고 이 부분에 있는 염증 조직을 다 긁어낸 다음에 근막으로 바로 이 얇아진 피부를 보강하는 그런 방법으로 교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을 제거했는데 실리콘에 싸고 있던 피막이 굉장히 두꺼워서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염증 반응이 만성적으로 오래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서 코가 구축이 되었고 변색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수술 전 모습인데 여기 꺼져 있고 까맣게 착색이 되어 있으면 실리콘이 드러나 있고 코가 들려서 콧구멍이 보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계방으로 수술을 했고요. 어떠한 연고를 덧대거나 코 길이를 연장하는 그런 조작을 하지 않았으며 실리콘을 제거하고 피막을 제거하고 쑥 들어가 있었던 코끝 부분에다가 척두 근막을 덧대서 보강을 해준 상태입니다. 수술 후 4개월 모습이고요. 밑에서 봤을 때는 이게 꺼졌던 부분이 모두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콧등에 있는 실리콘을 제거하고 근막을 댔는데 코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길이도 제거 전보다 많이 내려온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코끝의 변형은 완벽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네, 이번 사례는 코 성형 후에 코끝의 모양이 변형돼서 핀칭, 너칭 이런 것들에 나타난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과거력을 보면 1차 수술은 약 5년 전에 미국에서 고어텍스와 귀연골로 코 성형을 했고요. 그 당시에는 개방으로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2차는 2년 전에 국내의 타병원에서 실리콘과 귀연골을 이용해서 비개방으로 교정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 후에 염증이 생긴 다음에 1년 전에 실리콘을 제거한 상태였습니다. 진찰 결과 비주가 기울어졌었고요. 코끝이 찝혀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코끝 날개 연골이 이렇게 꺾여서 이쪽으로 뒤틀려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끝은 위로 들려 올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면에서는 비익연이라 해서 콧구멍 경계연이 이렇게 뾰족하게 끌려 올라가는 너칭 현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굳은 살과 흉 조직을 제거해서 구축을 푼 다음에 코끝에 이런 찝혀 있는 또 꺾여 있는 그런 코끝 연골들을 비연골을 이용해서 날개 이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의 그 비중격 연골, 이 휘어져 있는 곳은 녹는 판인 PDS 플레이트를 이용해서 비중격을 똑바로 펴주는 그런 수술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술한 결과 꺾어 올라가던 부분이 이렇게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고요. 코끝이 꺾여져 있는 모습도 완전히 펴졌고 코가 들려 있는 모습도 많이 내려와서 콧구멍이 덜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반 측면에서도 콧등선도 자연스럽고 코끝이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면서 노칭이 없어지고 비주가 이렇게 반듯하게 스트레이트 라인을 보여준 것이 자연스러운 곡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리콘을 이용한 반복적인 코 성형 후에 코끝이 찝혀 보이고 코끝 날개 연골이 꺾여서 비밸브가 좁아져 있고 비중격이 휘어져 있는 모습들을 비중격 성형술과 코끝 날개 연골 이식 등으로 원래 모습을 되찾는 그런 수술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